아, 반갑습니다. 그 누군가를 통해서 이제 어찌 보면 합방 중매를 통해서 하게 됐는데 네. 어쩌다가 보려고 하신 거예요? 아, 처음에 저 콩밥 내에서 음, 봐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때는 저도 음, 그 안에서도 일정이 있어가지고, 못 가긴 음. 했어요. 근데 주변에서 몇몇 사람들이, 생각보다 괜찮다. 생각보다 잘 맞다. 뭐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이제 너무 아, 궁금해져가지고, 진짜로, 아, 근데 잘 맞는다고 해가지고, 에? 그 정도라고? 근데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하네? 그런 것들이 많았었던 것 같아요. 뭔가 공감 요소가 많았나요? 응, 그런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타로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 살면서 한 번 봤어요. 한 스무 번, 살 스무 딱 한 살 번. 때. 일단 진행에 앞서서 이 종이 쪼가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뭐 과거인지 미래 맞추는 뭐 정신나간 무당 아니고 작두를 타지 않았고요. 제가 설명드린 거는 6개월에서 1년 정도 설명드릴 거고 너무 멀리 있는 네. 이야기는 하지 않을 거라는 점. 그리고 제가 네. 가끔 설명드리다가 뭔가 맞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그냥 과몰입 방지를 해야 되고 그냥 타로는 타로일 네. 뿐 오해하지 말자 외치면서 정신줄 잡아주시길 바래요. 알겠죠? 예. 그 정도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 질문 갖고 오신 건 되게 그냥 제가 가장 이제 MZ스러운 아니지 20대 여자들이 가장 타로 볼 때 많이 하는 것들만 잘 가져오셨어요. 네. 딱 그 정도의 느낌. 그러니까 연애운이고 이직이고 인간관계고 다음 달 운세예요. 음. 그 정도고 그나마 특이점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이제 윤개구리랑 친한데 앞으로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의 이야기예요. 네. 네. 제가 참. 제가 친한 사람이 진짜 없는데 음. 윤개구리만 이제 또 엄청 친하게 잘 지내고 있어서 유일해요? 지금 친구 중에 가장 자주 보고 그냥 제일 유일한 것 같아요. 나머지는 음. 그냥 지인이나 그렇게 좀 적절히 친한 관계로만 유지되고 있고 그 여기는 정도의 거의 느낌. 엄마예요. 제 엄마 오케이, 사회에서 오케이. 만난 엄마 느낌. 응, 응. 알겠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연애운은 가장 마지막에 볼 것입니다. 그리고 그럼 이직 먼저 깔아볼 건데 이직은 그러면 지금 어떤 상태예요? 방송에서 장난으로 네. 숲을 가면 어떨까? 제가 아하. 방송을 게임 위주로 좀 많이 했는데 아까 보셨다시피 그게 첫발이었거든요. 오늘 처음 그런 식으로 거의 살면서 그렇게 역캠 같이 이렇게 한 적이 없었는데 이런 음, 식으로 얘기가 좀 나오다 보니까 숲을 갈까 말까 뭐 이렇게 장난으로 이렇게 말이 나왔었던 게 있어서 음, 음, 이거는 살짝 진짜 궁금하다기보다는 재미 삼아서 그쵸. 그냥 단순히 망상을 해보는 거죠. 망상. 망상을 좀 해보는 거지.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약간 그런 거죠. 알겠습니다. 깔아보죠. 네. 질문할 거가 방송하신 지 얼마 됐어요? 저 방송 그래도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정확히 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네. 그래요. 그 정도면 짬은 찼죠. 음, 음. 그리고 혹시 지금 뭐 자취를 하고 계신가요? 네. 자취하고 있고 그러면 일단 밖에 나가는 빈도수 이번 주 내내 안 나갔던 것 같아요.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안 나간 거죠, 그냥. 네. 오케이, 오케이. 진짜 잘 안 나가는 것 같아요. 오케이, 오케이. 일단 지금 걱정되는 것들이 좀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는 자, 예를 들어서 이직을 한다라는 표현을 썼을 때 자, 그래요. 그냥 네. 숲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근데 네.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이 이렇게 떠버리면 저는 해줄 말이 지금 밖에 안 나간다 그랬잖아요. 근데 숲은 밖에 안 나가는 애들이 정확히 말하자면 밖에 안 나가는 역캠이 도태되기 정말 좋은 곳이에요. 음, 우리가 이미 뻔히 알고 있는 사실이란 말이에요. 사실. 그죠? 역행들이 네. 돌아댕겨야 돼요. 근데 네. 본인은 집에 있는 게 좋음. 굳이 안 네. 나가도 됨. 이런 마인드가 장착이 돼 있다면 일단 숲에 가는 거 걱정되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게 그래서 이게 이 카드 때문에 자꾸 물어보는 게 그거예요. 방해될 것 같아서. 그 생활 습관과 어떤 음, 마인드가. 음, 그리고 하나 더 추가하자면 요거랑 요건데 해돔님이 좀 걱정되는 부분은 계획을 너무 쓸데없이 디테일하게 세우는 건 아닌가 라는 이야기. 생각하다가 시간을 다 써버린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방송 키기 전에 음.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오늘 뭐 하지 방송 켜야 되네 좆됐다 약간 이런 느낌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그래서 머릿속에 생각은 많고 이제 자꾸 뭔가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막상 지금 방송 딱 딸깍 눌러서 그냥 옷만 이쁜 거 입고 이야 방송 잘됨 끝. 이상하죠? 그죠? 그러니까 이 계획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걸 실행에 옮겨야 되는데 실행에 옮길 때까지 시간이 걸릴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말씀드린 거고 그리고 이걸 뒷받침해줄 이야기가 이제 이 녀석이랑 이 녀석인데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계획을 잘 세워서 방송을 잘 해내고 싶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얘랑 얘를 봤을 때는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 것도 능력이에요. 그죠? 네. 네. 근데 친구랑 지내는 능력이 본인이 먼저 분위기를 만드는 분위기 메이커로서의 역할을 해주면 정말 좋을 것 같은데 아직은 좀 부족해 보여요.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자리를 만들고 우리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어디 가자 하면서 이제 막 야 해야 되는데 이제 해도님 뒤에서 뭐 할 건데
알았어. 나 갈게. 갈게. 그러니까 이런 포지션이라 이게 좀 아쉬워요. 그러니까 내 주도권을 잡고 움직이면 이게 뭐라 할 게 없는데 그 주도권이 빼앗겨져 있는 상태인 거죠. 끌려당기는 상태인 거죠. 네. 그거를 이제 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요거 때문에 좀 걱정되는 것도 있어요. 자, 이직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 숲에 간다고 해봐요. 근데 이제 새로운 환경, 새로운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죠? 네. 근데 새로운 사람 보고 이런 사람이 있구나, 저런 사람이 있구나 해야 되는데 이걸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야 이상해, 뭐지? 뭐야? 이런 사람 아니 나랑은 좀 이런 느낌이에요. 맞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자꾸 밀어내는 거지.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을 받아들일 줄도 알아야 되는 어떤 포용력과 어떤 뭐 받아들이는 어떤 그 그릇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좀 이제 좀 걱정이 된다는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이제 요 녀석인데 책임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거예요. 책임감. 이 책임감은 방송을 하는 책임감이에요. 결국에는 이 이직도 방송 이야기다 보니까 방송을 끝까지 잘 마무리한다라는 게 솔직히 말해보자면 저도 이제 치즈직에 있고 그리고 숲도 가끔 모니터링을 해보는데 좀 더 여유롭게 방송 가능한 건 치즈직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치즈직이 여유롭게 방송한다고 한들 막 그렇게 막 알아주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숲으로 봤을 때는 숲은 오히려 약간 따박따박 안 지키면 개 밟혀요. 진짜로 지각했다 나락이에요. 채팅 치는 꼬라지 봤을 때 저 놀랬어요. 깜짝 놀랐어. 그냥 아예 방송 분위기 착 내고 시작하던데 깜짝 놀랐어요. 아무튼 그런 느낌. 그러니까 이건 그냥 느낌적인 느낌이에요. 뭐 방송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냥 전체적인 느낌만 가져가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런 책임감을 생각했을 때 해돔님이 지각을 더 많이 할까 시간을 지켜서 방송을 더 많이 할까 라고 했을 때 지각이에요. 그래서 더더욱이 적응하기 힘들 수 있겠다라는 이야기. 네. 그쪽은 좀 더 이제 그 뭔가 지켜내는 것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것에 대해서 응원은 잘해주거든요. 저쪽은. 네. 대신에 그걸 못 지켰을 때 돌아오는 그 멘탈 공격이 좀 힘들긴 하죠. 그러니까 그래. 좋은 채팅이 하나 나와서 읽어볼게요. 이미 매운 시청자들이랑 방송하고 있어요라고 하는데 니네 진짜 그 채팅창 봤어? 한 5시간 틀어놔봤냐? 니들 대부분 이렇게는 안 해봤잖아. 내가 이 말을 왜 하냐면 야 니들은 백날 나대봐야 모쏠 아다 모먼트야. 니들 채팅은 니들은 백날 말해봐야 여자 못 만나본 모쏠 아다 모먼트라니까. 왜 나는 관심 안 주냐 해도만 채팅 읽어줄 때까지 나 진짜 배쨘다. 나 숨 참는다 막 이런 느낌이고, 숲은 진짜 그냥 와 씨발 빨통 보소, 와 씨발 거, 와 누님 좆대요, 와 진짜 이런 채팅이야 얘들아. 그런 느낌이야. 알아? 난리나 거기. 존나 노골적이야. 말도 안 돼. 그래서 그 온도가 달라. 온도가 달라. 그 차이를 좀 알고 있어야 돼. 아무튼 이게 그 멘탈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 채팅이라는 거, 이 어떤 분위기라는 거가 아직은 해돔님이 받아들일 그걸까? 라고 했을 땐 조금 걱정이 되죠. 네, 걱정이 돼요. 그런 것도 좀 걱정이 되고. 그리고 이제 요거 말씀드리자면, 요거는 저는 걱정되는 건 아니고 좀 응원하고 싶은 부분인 건데, 뭐 이직을 응원한다기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방송하는 건 좋을 것 같아서 본인 에너지를 충분히 방송에 써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자고 일어났어. 뭐 밥을 먹고 이제 뭐 방송을 준비한다고 해봐요. 그럼 이제 딱 한 100% 채워져 있잖아요. 네. 100% 쓰고 이제 방전시키고 그냥 자도 돼요. 네. 그러도 되는데 해동님은 약간 한 30-40% 남긴 다음에 히히 좋아 이러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를 한번 다 때려 박아보고 진짜 와 하얗게 불태워서 한번 느껴보고 그 다음에 털썩한 다음에 존나 뿌듯했음.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서 끝낼 수 있는 무언가, 그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 본인 에너지 다 쓰고. 네. 알겠죠? 그런 것들만 챙겨주면 이직하는데 뭐 판단이 쓰겠죠? 물론 안 하실 것 같긴 한데. 개굴님이랑 이제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를 그냥 깔아본 건데, 이건 제가 그냥 전체적인 상황을 보려고 이렇게 깔아봤고. 개굴님이랑 알게 된 지 얼마나 되셨어요? 이제 한 2년 차인 것 같아요. 2년 차.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저 우연히 친구 이렇게 해서 알게 되긴 했는데, 이게 짧은 기간에 비해서 이렇게까지 딥하게 친해질 수 있을까 싶은 친구기도 했고, 지금도 개구리 때문에 자취를 하면서 개구리 동네까지, 부산에서 인천까지 올라올 정도로 많이 친하게 지내고. 오, 상당히 유의미하군요. 네, 힘들 때도 옆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하고, 생각보다 저는 이제 기인이라고 생각할 정도로 좀 믿고 따르는 편이기도 하고, 그러면서도 엄청 친한 친구 이런 사람이기도 하고. 실제로 나이도 친구인가요? 나이는 차가 좀 나요. 5살 정도 차이 나요.
아, 오케이, 알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눈에 띄는 건 뭐냐면, 자, 일단 요거랑 요거 좀 찝어갈 건데, 외로울 때, 심심할 때, 힘들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카드가 잘 나와줬거든요. 실제로 얘 같은 경우는 좀 고독을 심거나 외로운 경우고, 얘 같은 경우는 좀 후회를 하거나 이제 좀 뭔가를 정리하는 상황이거든요. 네. 잘 나와줬어요, 상황에 맞게. 근데 좀 더 눈에 띄는 건 이 녀석이었는데, 얼마 만나지 않았지만 많이 만난 것 같은 착각. 이게 첫 번째. 거기에 또 끼얹어지는 게 그만큼 사건 사고가 점점 많이 쌓여서, 그러니까 둘만의 서사가 많이 쌓이다 보니까 좀 더 친해질 수밖에 없는.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말로만 고등학교 친구인 사람들이 있어요. 말로만 고등학교 맞아요. 친구. 고등학교 친구인데 막상 성인이 되고 나서는 많이 못 만났지만 우리는 고등학교 친구라는 말 때문에 그 칭호 하나 달아놓고 우리는 존나 불알 친구야 라고 하면서 쓸데없이 친한 척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어요. 네. 근데 이런 느낌의 친구가 아니라 진짜 둘만의 서사가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충분히 진짜 누가 봐도 친해 보인다, 누가 봐도 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귀인이다 라고 느낄 것 같긴 해요. 근데 또 이제 요거랑 요거 봤을 때는 일단 답변을 해드리자면 yes or no로, 일단 yes예요. 앞으로 잘 지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유가 필요하죠. 이유는 서로 이제 신뢰도에 대한 이야기예요. 신뢰도. 이거는 측정하기가 되게 쉬운 게 뭐냐면, 그냥 되게 별거 아닌 건데 이걸로 그 대부분 판가름이 나요. 아무 이유 없이 자기 전에 자고 일어나서 밥 먹다가 똥 싸다가 오줌 싸다가 전화해도 아무렇지 않음. 언제 전화 와도 그냥 뭐임? 뭔 일임?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결국 이런 사소한 연락 무언가로 이제 판가름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사소한 것들부터 시작해서, 다른 신뢰라고 했을 때는 얘가 뭔 일이 생겼을 때 내가 커버를 쳐주려고 한다라던가, 이 뭔 일이 생겼다라는 게 이제 뭐 급하게 병원을 가야 된다, 뭐 흔히 말해 뭐 보호자가 필요하다, 뭐 그런 상황도 있잖아요. 뭐 응급실을 가게 되는 순간이 온다면 그런 것부터 시작해서, 아니면 뭐 이제 급하게 어디 같이 뭘 해주려고 한다, 어딜 가야 된다라고 했을 때도 뭐 도와줄 수도 있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 뭐 그런 거 등등등. 그러니까 신뢰를 확인하는 것들은 그런 행동들로부터 쌓이다 보니까 얘랑 나랑 이렇게는 서로 해줄 수 있는 것 같아.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생색내지 않고 그냥 우리들의 어떤 그냥 뭐 기억이 됐든 추억이 됐든 경험이 됐든 뭔가 남아가지고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가 좋아요. 여기까지는 참 좋아요. 근데 조금 거슬리는 거는 이제 요거랑 요건데, 이게 어쨌든 암만 그렇게 뭐 친구고 막 정말 친하고 뭐 귀인 같고 그럴 수 있겠는데, 우리가 어쨌든 개개인의 삶을 살잖아요. 치매덤의 삶을 살고 윤개구리의 삶을 산단 말이에요. 각자 가지고 있는 감정선이 다를 때가 있어요. 누구는 가라앉아 있고 누구는 이제 방방 뛰고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때 잘 맞추는 법을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거를 잘 맞춰줬으면 좋겠어요. 누군가는 기분 좋고 누군가는 기분이 별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좀 잘 알아냈으면 좋겠어요. 그 사람마다 징조가 있거든요. 징조가.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눈에 초점이 나가요. 그러니까 피곤하거나 상태가 안 좋으면. 그러니까 사람이 안광이 죽고 초점이 나가요. 이러고. 진짜 이러고 있어요. 그냥. 근데 다른 때는 그냥 반갑고 이럴 수 있단 말이에요. 저는 항상. 네. 근데 그런 것처럼 어떤 징조를 알아놓으셔야 돼. 윤개골 씨도 어떤 상황일 때 어떻게 보여지는지, 심해돔님도 어떤 상황에 내가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셔야 돼요. 차라리 좀 물어보셔야 되고, 윤개골님한테, 개골님한테 좀 물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신경이 쓰이는 거는, 신경이 쓰인다기보다는 이건 약간 조언인 건데, 어쩌면 지금 인간관계가 좀 제한적인 거잖아요. 전 사실 여기서 친구 한두 명 더 추가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서 이 친구가 추가된다는 게 그 친구가 엄청 친한 친구는 아니고 그래도 같이 놀 수 있을 정도의 친구를 말하는 거예요. 같이 놀 수 있을 정도. 그래서 좀 개골 씨한테도 물어봐도 좋고, 아니면 최근에 뭐 알게 된 다른 분들이랑 또 대화를 하다가 같이 이어지고 뭐 같이 밥 한번 먹고 이런 것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거를 해주시면 전 도움이 되겠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어떤 관계로 이어질지, 친한데 어떻게 될지 걱정은 안 돼요. 좀 더 아는 사람을 만나도 되지 않을까라는 아쉬움이 있어요. 좀 더 많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뭔가 일부러 제한하는 느낌이에요. 그게 좀 아쉬운 부분이에요. 혹여나 방송이라서 굳이 말하지 못한 개인적인 상황이 있다면 그것도 고려해서 개골 씨랑 얘기를 나누고, 내가 뭐 친구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어려움이 있다라는 거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내가 뭐 특히나 이런 종류의 사람을 싫어하다 보니 사람을 잘 못 만나겠다, 잘 못 믿겠다 라던가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은 좀 솔직하게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개골님한테는. 저 같은 경우는 제 인생에서 그냥 옆에 안 두는 사람이 폼팔이에요. 폼팔이. 폼팔이는 나한테 나한테 돈을 쏟아붓고 지랄을 해도 저는 그 사람 절대 안 믿을 거예요. 무슨 이유가 있나요? 누나가 제 거 명의 도용했어요.
담백한데 강하다. 네. 그러고서 신용정보회사에서 야, 돈 안 갚으면 신용불량자 됨. 한 번도 내가 내 손으로 지금 개통을 한 적이 없는데 그거를 갑자기 280만 원짜리 날라오더니 갚으래요. 그러고 이 씨발 뭔 소리지 이거? 뭐 그렇게 됐습니다. 그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 이제 뭔가 약간 알러지, PTSD 막 이런 것들이 막 쌓이다 보면 사람을 거르는 기준이 되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사람이 싫어지는 계기가 되기도 해요. 네, 그런 것들도 한번 잘 찾아보시라라는 이야기고. 다음 달 운세는 어쩌다 보고 싶었던 거예요? 채팅창에서 나왔는데 자기는 타로만 보러 가면 그냥 다음 달 운세 본다 하길래 저도 가까운 미래가 궁금해져서 약간 질문 채우는 느낌? 가까운 미래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듣고 신선하다. 오히려 전 그게 신선하다고 느껴져가지고. 오케이. 혹시 뭐 다음 달에 뭐 따로 뭐 행사가 있든 아니면 뭐 다른 컨텐츠를 하든 뭐가 있으셔서 그런 걸 하신 줄 알고? 아무것도 없는 달이긴 해요. 근데 그래서 또 더 궁금하기도 하고. 두 번째 주 주말쯤에요. 네. 그때쯤에 한번 하고 싶은 컨텐츠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해보려다가 못한 거. 네. 그러니까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얘 때문인데 그때는 좀 빌드업을 해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기획을 나름대로 해보고 그거를 이제 실제로 방송 컨텐츠로 써먹는 그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주말에 두 번째 주 주말에. 그리고 이제 7월 달은 전체적으로 뭐냐면 약간 헤매는 때예요. 이 헤맨다는 게 뭐냐면 7월 달에 전체가 약간 뭐하지예요. 전체가. 그래서 자꾸 할 게 없어서 막 일부러 찾아서 퍼먹어야 되는 상황이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그게 자꾸 이제 내가 더 해봐야지 하다가 자꾸 일은 열심히 하는데 약간 성과 없는 느낌 알아요? 열심히 이렇게 예를 들어서 방송은 막 6시간 7시간씩 해. 근데 뭔가 남는 게 없어. 그런 상황이 좀 많이 발생할 수 있어서 저는 그게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이지 않을까. 그런 거. 원래 그랬다라는 게 뭔 말일까요? 아니 원래 안 그래. 안 그랬어요? 아니 저 원래 저기 컨텐츠가 잘 나오는 편이 아니어가지고 오늘이 약간 좀 경사 났다 약간 이런 날이고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저도 여태까지 참 스트리머 상담을 많이 해봤지만 해덕님 같은 분을 많이 보긴 했어요. 이 해덕님 같은 분이라는 게 뭐냐면 가지고 있는 걸 잘 안 써먹는 분들이에요. 가지고 있는 걸 내가 지금 쓸 수 있는 무기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 그런 스트리머 분들도 많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역캠스럽다라는 거 충분히 예쁜 무언가다라고 얘기했던 거 근데 그게 써먹으면 할 수 있는 게 진짜 많아요. 차라리 야방을 해도 좋고요. 차라리 혼자 뭐 요리를 못해도 그냥 맨땅에 헤딩 박으면서 쿡방을 해도 되고요. 그리고 의상 좀 신경 써서 사보고 뭐 오늘과 같은 상황들이 뭐 자주 발생하면 좋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좀 대부분 도움이 되긴 하죠. 물론 이제 본인은 이제 원래 이제 집순이 무언가 게임을 하는 무언가라서 그냥 편하게 입고 방송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겠지만 생각보다 요게 되면 옷도 웬만하면 입는 게 좋아요. 제대로 된 거를.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건 거의 진리예요. 그러니까 여자 스트리머는 어쩔 수 없어. 이거는 그쪽 수요가 무조건 발생해요. 무조건. 지금 만약에 정말 만약에지만 예를 들어서 뭐 몇만 팔로워가 됐든 아니면 특정 영상 조회수가 됐든 어떤 공약을 걸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그 공약이 된다고 했을 때 나 반이걸 할게 그러면 애들 눈깔 뒤집혀요. 진짜요? 이건 되게 당연한 결과예요. 심지어 또 그런 의상을 잘 안 입어본 사람이라면 더더욱더 막 침 지지르면서 애들 다 그러고 있을 거야. 채팅도 물론이고 이모티콘이고 뭐고 어디 커뮤에 막 야 해더비가 반이걸 공약 걸었는데 되겠노 하면서 이러고 있을 거야. 다 똑같아 애들 생각하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지고 있는 건 잘 써먹어 봐라 라는 건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헤매고 있는 게 아쉬워요. 7월 달에 뭔가 뭐 하지 이러고 있을 수 있다라는 게 좀 아쉬워요.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아. 차라리 진짜 뻔하지만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제가 차라리 제안 드리는 게 어느 날은 간호사, 어느 날은 메이드, 어느 날은 앞치마, 어느 날은 박스 흰티가 돼도 좋고 와이셔츠가 돼도 좋고 유사 하의 실종을 하든 어쨌든 돌핀 팬츠 같은 건 입고 해도 좋고요. 아니면 뭐 지금 안고 계신 의자를 바꿔도 좋아요. 의자도 지금 되게 칙칙해요. 의자도 바꿔보고 그 다음에 이번에 기회를 삼아서 세팅을 받아보던가 차라리 그것도 뭐 세팅을 받아보시기도 하고 지금 조명 되게 단조로워요. 조명 때리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역캠은 뭐가 중요해? 결국 캠 각도예요. 이제 발캠이랑 천장캠 달아주면 애들 눈깔 돌아요.
예. 예, 그것도 어쨌든 고민해보셔도 될 이야기예요. 네. 네. 그리고 게임이라는 거는 어쨌든 지금 게임이 막 쏟아져 내려오는 때는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하면.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게임 비중 줄이고 일단 나를 봐주는 사람 자체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아요. 이때를 기회를 삼아서. 네. 원래 종게임 감각이 좀 좋으신 분들은 그냥 똥게임이라도 막 파서 들고 오거든요. 네. 근데 이제 총게임을 좋아하는 해덤님 입장에서는 똥게임까지 내가 뭐 하러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굳이 이걸 해야 돼? 뭐하러 내가 똥게임까지 해야 돼? 내가 별로 재미없을 것 같은데? 라고 하면서 그냥 이게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전문 게임 방송 하기에는 또 아닌 것 같기도 하고. 혹시 티어가 어떻게 되세요? 발로란트가 이제 아시아 계정으로 실버 골드 정도 나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거 끝입니다. 일단 아이언사 접수요. 아니 진짜 근데 아이언 4는 그거죠. 매치가 안 좋게 나와가지고. 아니요, 롤 아이언은 오히려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적과 꿀이 오르고 빛과 소금이 쏟아지는 곳이라서 무슨 짓을 해도 용서받는 곳이에요. 예. 그래서 차라리 거기서 방송각 잡기도 좋아요. 차라리 아이언인 게 낫다니까. 애매한 골드 실버보다는 차라리 아이언이 유튜브 각이든 방송 각이든 더 많이 나와요. 왜냐면 병신천지 양악 부계정 막 현지인 막 섞여가지고 짬통되는 그 맛은 어딜 가든 다 재밌어 해요. 대부분이. 그래서 애매한 티어들이 안 좋아요. 그래서 애매한 티어를 할 거면 차라리 그 사람 자체가 광대가 되는 게 나아요. 그 사람 자체가 원래 광대라서 게임은 어느 정도 할 줄 알지만 뒤지게 잘하는 편은 아니라서 그냥 할 줄 아는 게임에 내 광대력을 넣어서 그냥 그 영상을 만들어내는 그 무언가예요. 보통은 대부분의 게임 영상들이라는 게 그래요. 네. 그리고 지금 다음 달 운세 얘기하다가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그러니까 요것도 얘기해야 돼요. 요거는 7월 달에 저는 개인적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데, 본인이 그 결핍, 그러니까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를 직접 채워보자라는 거예요. 결핍을 채워보자라는 거. 네. 뭐가 부족해 보여요? 지금 본인이? 방송적으로도 좋고 개인 생활적으로도 좋고. 개인 생활적으로 그냥 방송 집에 누워있기, 그냥 뭐 하고 사는지 사실 잘 모르겠어가지고 취미도 없고 약간 삶의 동기가 지금 없는 기분이에요. 그래서 그런 모든 그냥 이렇게 사는 것에 대한 결핍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나마 이제 사람 같은 거는 그래도 이제 개구리도 있고 또 의외로 저 사람 인복이 좋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서 그래도 사람은 어느 정도 채워져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외에 모든 것들이 다 결핍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걸 5글자로 총체적 난국이라 그러거든요? 예, 맞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저는 이쯤 되면 한 번쯤은 추천해주는 거는 2가지 정도 추천해줘요. 스트리머라서 할 수 있는 짓. 그 인천이라고 하셨죠? 네네. 부평시장 새벽 5시에 가보세요. 네. 느낌 쎄할걸? 아니요, 방송 안 켜도 되고. 부평시장 5시에 새벽 5시에 가잖아요? 네. 와, 이 시간에 이렇게까지 뭐가 막 드르르 굴러가요. 그쵸? 지하철 첫차 저것도 똑같은 얘기예요. 제가 해주려고 했던 말들 중 하나예요. 지하철 첫차도 타보세요. 대신에 그 지하철 첫차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구로 신도림을 지나가야 돼요. 거기 지나가면 개재밌어요. 그 2군데만 지나가 보면 개재밌습니다. 그런 걸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 자극도 있으면 좋겠고. 그리고 한 가지 더는 스트리머들이 모여있는 자리를 만들어봐도 좋고, 아니면 지금 저희 또 개굴 씨도 한테 물어봐서 같이 모여서 얘기할 사람 있냐? 라는 거. 그런 것도 이제 물어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방송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대부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긴 하지만 겪은 그 디테일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시청자가 될 수도 있어요. 아니면 내가 만나봤던 스트리머 중에 얘는 아주 미친년이고 쌍년이고 얘는 와 진짜 보살이다라고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누군가는 와 이 사람 진짜 호구인가? 아니면 누군가는 와 이 사람 진짜 일은 뒤지게 잘한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둘씩 한번 느껴보라는 거지. 인간군상을 일하면서 그런 것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뭐가 좋을라나? 이게 결핍이 그러니까 비어있는 공간이 많아가지고 뭘로 채워야 될지 모르겠네. 독서는 안 하실 것 같고. 근데 대학 다니는 데는 독서를 좀 했던 것 같거든요. 대학 때는 책을 보아야 하는 직업이잖아요. 아니 저 전공이랑 상관없는 약간 소설책. 학생 때는 책이랑 좀 친하게 지낼 수 있어요. 아니 대학생들도 책 안 읽는데요. 대학생도 책을 안 읽죠. 근데 걔네들보다 더 책 안 읽는 게 누군지 알아요? 누군데요? 직장인이요. 더 안 읽어요, 직장인들. 뭔 소리 하는 거야?
더 안 읽어요. 직장인들 중에 책을 꾸준히 잘 읽고 있다. 첫 번째, 자기계발충. 두 번째, 진짜로 그러니까 본인 덕질하는 사람. 세 번째는 그냥 그러니까 지적 허영심, 허세. 그치, 말 잘했다. 자격증도 있죠. 아니, 자격증은 그냥 본인 먹고 살려고 하는 거잖아. 그거는 독서라고 보긴 어렵고. 먹고 살려고 하는 건 독서라고 하긴 좀 그렇지. 먹고 살려고 독서하는 분들은 이제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은 책을 읽긴 하죠. 사업하려고 하는 분들. 근데 그렇다고 사업하려는 사람들이 책을 또 많이 읽진 않아요. 또 이유도 되게 웃겨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사업하시는 분들은 책 많이 읽는다 그러잖아요. 근데 애매하게 중간 밑에 깔려있는 애들은 책 안 읽어요. 그 사장들도. 맨날 자기가 직접 경험했던 것들이 막 진리인 것처럼 이제 더닝크루거 효과에 탁 이제 가장 본인이 가장 족밥일 때 가장 이제 지식이 높은 거 마냥 이제 허세 이만큼 충전하고 야 내가 요 직업을 해봤는데 야 백종원이 했던 말 어쩌고저쩌고 이러면서 막 이렇게 되는 애들도 있어요. 뭐 이런들 그냥 이렇게 좀 채워봤으면 좋겠어요. 여러 가지 자극을 일부러 좀 넣어봤으면 좋겠고 그리고 이제 요거랑 요거 봤을 때는 해덤님한테는 아예 대놓고 모험을 하라는 좀 말은 못 해주겠는데 네. 이 모험을 못 하겠다 추천하지 못한다라는 이 이유가 왜 그러냐면 잔잔하게 살고 싶은 욕구가 7월 달에는 높을 것 같아요. 잔잔하게 놀고 싶은. 그러다 보니까 막 뛰어댕겨라 이거는 저는 말 못하겠어요. 적어도 한 달에 제가 방금 말씀드린 어떤 막 무슨 자극을 넣어봐라 뭘 해봐라라고 하는 것도 어차피 한 달에 하루 정도만이라도 제발 그 얘기예요. 그 얘기.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단 하루라도 그냥 휴방 때리고 딴 데 좀 떠나 보던가. 네. 근데 아이스 깨끼 배달 사업이라는 게 도대체 아니요. 농담. 아이 지나가듯이 이렇게 또 얘기 나온 거죠. 저도 아니 왜 눈에 밟히냐면 저런 게 저도 사업을 했던 사람이라 저도 최근에 스튜디오를 폐업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어쨌든 3년 언저리 하다가 폐업을 했는데 그러니까 사업하는 사람들을 얘기 들을 때마다 저렇게 아이디어 하나씩 나오잖아요. 무서운 게 뭔지 알아요? 당장은 막 입 밖으로 잘 안 나와. 근데 저기 머릿속 저 구석탱이에서 조그맣게 빛나고 있어요. 괜히 신경 쓰여. 진짜 별론가? 아이스 케이크 배달하면 사람들 많이 먹을 것 같은데. 진짜 별론가?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사업하는 사람들이. 특히나 이제 이제 뭐 골목 식당 같은 거 아니면 뭐 다른 뭐라 해야 될까 그 경쟁 프로그램들 나오면서 막 야 내가 해도 쟤보단 잘하겠다. 근데 보통 쟤네들보다 못할 경우도 많아요. 기회를 줘도 못하는 사람들이 천지 삐까리예요. 그렇다라는 거. 어쩌다 여기까지 했는데 모르겠지만 아무튼 마저 말씀드리자면 7월 달은 하루만이라도 다른 새로운 자극을 넣어보고 그리고 너무 돌아다니려고 애쓰기보다는 잔잔하게 놀려고 하는 느낌. 그리고 일을 하는 건 좋은데 어쨌든 제가 2월 중순 그러니까 2월 둘째 주 주말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때는 어쨌든 빌드업을 해서 내가 직접 기획한 컨텐츠를 진행해 본다라는 거. 그리고 이거 얘기해야 되는데 7월 달 안에는 방송하는 목적 하나 찾았으면 좋겠어요. 목적. 네. 할 게 없어서 한다 그러면 진짜 좆된 거예요. 진짜 아주 좆된 거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네. 할 거 없어서 한다는 소리 나오면 진짜 큰일 나요. 네. 왜냐하면 이게 방송이 양날검인 게 뭐 대중의 인기가 돈이 되고 되게 그런 사회예요. 요즘이. 좋지. 근데 그냥 이걸 하고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고 있으면 사회성 개박살나기 좋은 직업이 이거예요. 사회성 개박살나요. 막상 밖에 나갔을 때 실수할 가능성이 높아져요. 그런 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디 보자. 그러면 이제 연애 보면 될까요? 전반적인 연애가 궁금하다. 언제 어떤 연애를 할지. 성인 이후의 연애 경험 설명이 가능하실까요? 성인 이후에요? 네. 저 20살에 연애하고 그래도 좀 방송 전까지 그래도 좀 길게 한 친구였어요. 그 전에는 그러니까 20살 한 중반 7월에 이렇게 만났는데 그 전에는 만났던 애들 다 한 달 사귀고 헤어지거나 한 달도 안 되거나 일주일? 200일 이하는 싹 다 제거하고. 싹 다 제거하면은 그럼 20살 이후에 한 번 있어요. 나이 공개를 하셨나요? 네, 26살입니다. 26. 사실상 얼마 안 된 거죠, 성인이 된지. 나머지는 다 흐지부지 그냥 짧게 만났고. 짧게 만났지만 좀 말씀하십시오. 뭐 만났다고 얘기하기도 좀 애매한 게 이게 말로만 사귀자, 오케이? 하고 그냥 헤어지자, 오케이? 하고 그냥 끝이 나고. 그런 수준이어서. 근데 그러면 그렇게 애매하고 짧았던 연애 중에 혹시 임팩트 있게 느껴졌던 사람이 있어요? 좀 기억에 남는다거나. 그러니까 되게 별로였어서 이게 뭔가 좀 뭐라 해야 되지? 집 앞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거나. 집착 레벨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에 좀 안 좋은 기억이 있는 사람은 한 명 있어도 기억이 거의 안 나요. 이름도 까먹은 친구도 많고. 남자들이랑 대화하는 건 문제가 없으실까요? 어때요? 뭐 여자든 남자든 사람한테 대화하는 거는 남녀라서 차이를 두고 그러진 않는 것 같아요. 오케이. 그리고 혹시 주위에서 네. 너는 남자를 모르는 것 같다라는 리뷰를 들은 적이 있나요? 아니요? 오케이. 근데 주위에서 이렇게 얘기하기에는 저 길게 한번 연애한 그 친구 만나기 전에 그냥 제가 이렇게 먼저 약간 마음에 든다 하고 이렇게 만났던 거여서 약간 주변 인식도 그냥 야, 너 성공했다잉 약간 이런 느낌이었고 그 이유는 뭐 네. 앞으로 연애를 그러니까 저는 지금 계속 물어보는 게 왜 그러냐면 연애에 관심 없어 보여서 그래요. 아니 저 관심 있어요. 연애하고 싶다. 예. 아니 그러니까 그 연애를 하고 싶은 사람의 어떤 모먼트나 어떤 반응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연애하고 싶어요. 연애하고 싶어 죽겠다 진짜. 그러니까 근데 저 진짜 네. 그런 거 있잖아요. 하면 좋고 안 되면 어쩌겠어 뭐. 아. 딱 그런 느낌이라서 하고 싶은 게 맞죠? 그죠? 네. 일단은 왜 그러냐면 이거랑 이것 때문에 그리고 이것 때문에 말씀드리는 건데 봐봐요. 그러니까 이제 남자를 만난다는 게 뭐 그냥 이제 친해지려고 해요. 근데 친해지려고 할 때 뭐 주로 사용하는 뭐 말일 수도 있고 행동일 수도 있고 어떤 장소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주로 만나는 장소가 어디인 것 같아요? 사람을 만날 때요? 네, 남자 만날 때요. 지금은 모르겠는데. 아니 대학생 때는 이제 같은 학교 친구들, 학과 친구들 이렇게 해서 자주 이렇게 남녀 상관없이 이렇게 자주 접했는데 그러고 나서 졸업하고 나서는 모르겠어요. 저 근데 그런 생각이 있어요. 채팅에서 막 험포나 클럽 이런 게 나오는데 거기서는 물론 만날 수 있겠지만 만나고 싶지 않은. 뭔 느낌인지 알아요. 어차피 그 네. 센서거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센서. 네. 저기서 만났다가는 내가 상처받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거 있어요. 아니면 딱히 뭐 의미 있는 연애를 못 할 것 같은데 라는 생각들 많이 해요. 대부분들이. 거기서 만나면 가벼워질까 봐. 그런 것들 다 이해는 돼요. 그게 이제 사람 만나는 취향이니까. 자, 근데 제가 지금 요거 3개 짚으면서 말씀드리고 싶었던 게 그 친해지는 과정이 이제는 너무 오래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원래 같았으면 한 일주일 한 달 언저리 뭐 자주 연락 주고 받으면서 막 뭐 같이 놀아요 하면서 이렇게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도 하고 그럴 수 있을 것 같았는데 지금 시점으로 봤을 때는 진짜 친해지려면 최소 6개월은 잡아야 되지 않을까. 최소가 6개월. 길게 잡으면 한 1, 2년 되겠죠. 친해지려면. 근데 친해지려면 1, 2년이란 세월이 이게 진짜 긴 거예요. 네, 이게 길어요. 긴 거예요. 혹시 이게 길지 않다고 생각이 드셨나요? 네. 아니 1년 정도는 알 수 있지 않나? 사람을 아는데 이제 한 계절은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 사계절 한 바퀴는 굴려야 이제 사람을 알게 될 것 같으니까. 네. 제가 이거를 왜 말씀드리냐면 보통 사람이 그러니까 진짜 뒷이야기 빼고 그냥 이 껍데기로 드러나는 것 그리고 이제 일상적인 얘기를 하는 것 이 소스들은 대부분 3개월에서 6개월 안에 다 소진돼요. 얘가 뭐 하는 사람이고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고 있고 뭐 친구가 주위에 누가 있는지 이런 것들 뭐 얘기 나누다 보면 보통 거기 안에서 그 기간 안에 다 끝나요. 보통은. 그럼 그때 이제 그 사람에 대한 파악이 어느 정도 끝나잖아요. 대충 알잖아요. 근데 지금 해도님이 저한테 말씀해주신 느낌은 뭐냐면 그러니까 뭔가 뼛속까지 알고 싶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냥 그 사람의 어떤 상태만 확인하면 되는데 막 그냥 찍먹해도 될 거를 막 퍼먹어가지고 너는 부모님이 아니 너 학교가 막 이거 뭐 중매 서는 것도 아니고 막 별정사 가서 막 뭐 프로필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 안에서 판단을 해도 되는데 그 안에까지 다 파먹어보고 싶으면 본인이 먼저 진입장벽을 쫙 내린 다음에 그냥 편안한 사람으로 대해줘야 돼요. 해돔님이 그럴 거면은 아예 본인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렇게까지 빨리 그냥 그렇게 안에까지 다 알고 싶으면 본인이 내려놓고 그 사람이 좀 편안하게 나를 대할 수 있게끔 만들어줘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저 같은 사람들이 좀 더 빨리 친해져요. 다른 사람들이랑. 저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저를 되게 편하게 생각해요. 비주얼도 있고요, 말하는 것도 있고요. 어차피 제가 상담을 해본 사람이라서 사람들이 그냥 앉아서 막 뱉어요, 막 토해요. 네.
예. 막 본인 제가 딱히 물어보지 않은 막 가정사가 갑자기 나와요. 아니 내가 사실 요즘 갑자기 막 갑자기 막 앞에서 갑자기 울고 있어. 그래요. 울어. 더 울어. 울다 자. 그냥 여기 술집인데 자. 누가 데려다 죽었지. 뭐 이러면서 놀아요 그냥.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이게 어찌 보면 진입자벽이 내려져 있어서 뭐 그렇게 빨리 파악이 되긴 하는데 대다수가. 근데 애덤님 같은 경우는 그냥 진짜 첫인상으로 생각을 하면 편하진 않아요. 네. 모르겠어요. 네. 사실 그래서 더더욱더 뭘 물어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내 이야기를 먼저 해볼 줄 아는 사람이 나타나면 저도 거기에 꼬리를 물고 이 사람의 뭐 좀 궁금점을 좀 하나둘씩 해결해 나가는데 이게 그냥 사람이 에이 맞아 좋아 이러고 있으면은 파악이 잘 안 돼. 그러면 이게 친해질 때도 이게 벽이 돼요. 이게 하나 둘씩 벽이 돼버려. 그런 걸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남자들이랑 뭐 대화가 잘 되냐 물어본 것도 얘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남자를 잘 모를까요? 또 이것 때문에 물어본 거고, 그리고 만나는 기간, 친해지는 기간도 그것 때문에 물어본 겁니다. 얘 때문에. 이런 것들 합쳐져서 걱정되는 부분이 그거예요. 연애하려고 할 때. 그래서 남자 보는 눈을 키워라가 솔직히 저는 첫 번째로 해주고 싶은 말이에요. 남자 보는 눈. 그리고 남자 보는 눈이라는 게 뭐 진짜 적합한 연애 상대를 찾아라, 레이더를 켜라 말고 이게 아니라 이 정도면 괜찮긴 하겠지? 이런 느낌이라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니까. 자꾸 막 RPG 하는 것도 아니고 지나가다가 막 프로필 보기 딱 눌러가고 막 이 새끼 전 시즌 티어가 병신인데 이 새끼 만나도 되나? 이러지 말자고. 괜히 막 스텝 그러고 보고 막 싶어요. 오 마이 퍼킹 갓. 그럴 거면 결정사를 가라니까? 결혼정보사 그 회사를 가세요. 그러면 그렇게 해줘요. 진짜로. 근데 그건 싫어요. 봐봐 이러면은 그냥 나는 계속 무간지옥에 빠지고 그냥 요이키 텐카이 무요크죠 이러고 막 푸샤 하면서 막 무한의 세계로 빠져가면 닿지 않는 세계에 닿고 있으며 마라다 센세가 말했던 무한 츠쿠요미는 진실이었고 진리였고 아니 친구로 한 6개월쯤 지내다가 얘 좀 괜찮네. 만나봐야겠다. 이렇게 될 수도 있잖아요. 지랄 신화이대. 그거는 나이가 들면 들수록 하면 안 되는 행동 중 하나예요. 지금 본인이 26이라고 했잖아. 그럼 26이면은 충분히 각자 어떤 그 사소한 사회생활에도 느끼고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그런 사회생활을 하고 있는 와중에 각자의 직업이 있고 각자의 생활 패턴이 있는데 어쨌든 미지근하게 뭉근하게 팔팔팔팔팔팔팔 끓이다가 이제 난 못 참겠다 이제 가야지 하는데 갑자기 해돔님이 잡아. 너 본인께 좀 괜찮은 것 같아요? 어때요? 여태까지 이래놓고 가 임마 가. 대부분 다 이럴걸. 그러면은 안 만나면 되잖요. 그러면 그때 뭔 연애를 하고 싶다고 그러는겨? 아니 근데 그래도 더 했을 때 이제? 오케이 해보자. 다시 해보자. 자 그 따라하세요. 사람을 만나- 따라하세요. 따라할게요. 그걸 우리는 네. 따라하세요. 따라할게요. 그걸 우리는 보살이라고 한다. 보살이라고 한다. 예, 보살이에요. 그거는. 보살 만나면 되잖아요. 와, 보살이 비율이 너무 적어요. 대부분이. 적은 사람 중에 한 명 만나면 되잖아요. 보살을 찾으려면은 네. 본인이 딱히 마음에 안 드는 장소도 막 가야 돼요. 이 마음에 안 드는 장소라는 게 예쁜 카페가 됐든 예쁜 관광지가 됐든 뭐 바닷가가 됐든 그딴 곳이 아니라 양양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저기 여의도 뭐 저기 구디 아니면 뭐 저기 막 수원 막 저기 막 구석탱이에 국밥집에 앉아갖고 그 직원 카드 여기다 꼽아놓고 막 가면서 국밥 처먹어서 인생 족같다 존나 힘드네 그런 건실한 사람들 중에 보살 비율이 제일 높아. 어중간에 관광지 예쁜데 돌아다니는 애들은 어차피 그거 말고도 만날 여자들이 더 많아요. 여사친도 많은 편이야 대부분들이. 그렇게 놀아볼 줄 아는 애들은 예쁜 곳 잘 챙겨보는 거 옷이라도 아니면 뭐 딴 거라도 보통은 그냥 건실하게 뭐 되게 보살적인 그냥 뭔가 나만 바라봐줄 것 같은 그 무언가들은 대부분들은 그냥 구석탱이에 박혀서 건실하게 살고 있어요. 그걸 본인이 찾아가야 돼. 그래서 더 문제예요. 그래서 지금 해돈이한테 필요한 건 그런 장소를 가봐서 실제로 보살을 찾아내면은 저는 매우 추천이죠.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저는 진짜 손이 닳도록 박수 칠 수 있어. 근데 그런 장소와 분위기를 본인이 원할까? 거기에서 스쳐 지나가다 만나는 누군가들을 원할까요? 난 그게 더 의문인 거야. 그러니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봐봐요. 예를 들어서 진짜 보살이고 잘생기고 능력 좋은 사람들은 누군가가 이미 데려가 있어. 대부분들이. 너무나 좋은 매물이잖아요. 연애 시장에서. 이건 남자만 얘기할 게 아니라 여자도 똑같아요.
여자들도 맨날 똑같이 말하는 게 맨날 먼저 말이야. 맨날 나이 먼저 얘기하고 몸매가 어쩌고 뭐 똑똑한 편이냐 개념이 있냐 뭐 얘는 김치가 아니냐 뭐 경제관념이 있는 애냐 이런 거 다 되는 양반들은 누군가가 다 데려가 있다니까. 그래서 너무 그런 것만 쳐다보는 게 아니라 어쨌든 살짝만 내려오면 돼요. 정말 조금만 내려가서 일상적인 공간에서 만나면 좋을 텐데. 일상적인 공간. 저는 그걸 좀 추천드리고 싶은 거죠. 그래 인스타 끊으면 연애하기 좋습니다. 말 잘했다. 저 인스타 잘 안 해요. 그럼 다행이죠. 그럼 좋죠. 그럼 좋지. 네, 해덤님은 남자가 꼬이긴 할 거예요. 근데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꼬이는 거라 이게 밀어낼 가능성이 좀 높을 수밖에 없거든요. 보통 마음에 안 들거나. 그리고 하나만 더 추가를 해보자면 이제 요거랑 요거 얘기해야 되는데 네. 남자를 만나다 보면 좀 부담스러운 타입들 있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떻게 이런 사람을? 아니면 이 사람 행동이 너무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실제로 어떤 사회적 지위가 부담스럽다거나 아니면 그런 것들 있잖아요. 네. 그런 것들도 좀 즐겨봤으면 좋겠어요. 그 부담을. 아. 내가 살면서 이런 사람도 마주해 보네? 이 관계를 유지해 보네? 라는 것들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여친이 저한테는 좀 과분하다고 생각해요. 저한테. 네. 네. 저도 지금 이렇게 될 줄도 몰랐고 여태까지 이렇게 만나고 있을 줄도 몰랐고 몇 개월, 몇 년 되셨는데요? 1200일 넘었습니다. 와! 응. 네. 오히려 지금 여친은 처음 만날 때 인상이 안 좋았어요. 진짜 쌩깔라 그랬어요. 첫인상은. 첫인상은 그냥 쌩깔라 그랬어요. 그냥 왜냐면 이렇게 만나서 얘기하다가 얘가 장난으로 제 어깨를 퉁 쳤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퉁 친 거예요. 여친 입장에서는. 근데 얘가 인자강이에요. 그냥 힘이 세 얘가. 얘 입장에서 그냥 관심 받으려고 통 쳤는데 얘가 빡 맞고 그 남자애들은 알 거야. 그 원펀치 알지? 보통 괜찮은 원펀치를 맞고 이런 느낌인데 진짜 아픈 원펀치 맞고 막 이러거든? 나 그 상태였어. 그 느낌이야. 님들이 알고 있는 그 느낌이야. 그 원펀치 맞았을 때 그 느낌. 소리도 안 나게 아픈 거. 그 상태였어가지고 내가 얘 뭐지? 그때 당시에도 초면이었어. 초면. 근데 그런 상황은 난 되게 싫어하거든요. 그러니까 물리적으로 막대하는 거. 차라리 말로 막대했으면 제가 그냥 태극권 써가지고 히앗 짠 흘려버리기 패링하기 히앗 이렇게 했을 텐데 물리적으로 갈기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는 거야. 아무튼 그런 거죠. 근데 어쩌다가 나중에 한 6개월쯤 지났을까? 갑자기 같이 만나게 될 기회가 선생님도 6개월 알아봤잖아요. 연락이 아예 끊겨 있는 6개월이었다니까? 우연이라고. 우연이구나. 쏘리. 죄송해요. 죄송해요. 말을 안 해주셨잖아. 아무튼 그렇긴 하지. 아무튼 그냥 그렇게 만나게 된 거예요. 그렇게 그냥 장난식으로 연락 주고받다가 네. 이제 저 친구가 잠깐 이제 회복을 해야 되는 시간이 필요했었는데 회복이 됐대. 우리 저번에 같이 밥 먹자고 했던 거 못 먹었으니까 만나재. 그래갖고 야! 나 고기 존나 잘 구워. 나 고기 맛집 있으니까 거기 가서 내가 맛있게 구워줄게. 하고서 그렇게 만나기 시작한 거예요. 제가 또 고기 부심은 있는 사람이라 고기 구워주는 거 되게 좋아하기도 하고. 아무튼 그런 식으로 뭔가 과분하지만 별것도 아닌 걸로 이어졌어요. 정말 별거 아니지만. 이런 일이 해동님한테도 일어날 수 있겠지만 가능성을 넓힌다라는 거는 받아줄 그릇이 커야 되거든. 이게 연애 그러니까 생긴 만큼 연애 못하는 애들이 특징이 뭐냐면 누가 봐도 남자가 누가 봐도 여자가 줄을 설 것 같은데 연애 못하는 애들 특징이 뭐냐면 자꾸 기준을 넣어요. 조금씩 정말 조금씩. 그래도 옆에 있으면 창피하지 않았으면 좋겠어. 근데 그래도 좀 깔끔하게 입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래도 나보다 키는 이 정도 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하나둘씩 조금씩 넣잖아요. 점점 더 만나기 어려운 기준이 생겨요. 그 평균값이라는 게 되게 어려운 거예요. 누군가들은 이제 이게 뛰어나서 이것만 어필할 수 있는데 자꾸 이것까지 어필해달라 그러면 못하지. 굳이 본인 단점을 갖다 들이밀면서 내가 막 안녕하세요 호빗입니다. 근데 돈은 많아요. 씨발려나. 이래버리면 뭐라고요? 여보세요? 안 들려요? 여보세요? 마지막 멘트가 씨발려나. 잠깐만 타임. 오케이. 나중에 편집 편하시게 얘기해. 욕하실 때.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그 배터리가 잠깐 나갔네요. 네. 충전 좀 시켰고. 아무튼, 그러니까, 막, 뭐, 처음에 단점 얘기하면서 막, 그 다음에 장점 얘기하면서 막 어필할 필요가 굳이 없잖아요. 웬만하면 우리는 잘 보이고 싶잖아요. 그죠? 어쨌든 처음에는 첫인상은 좋게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첫인상은. 네. 근데 그 네. 기준을 자꾸 막 다 넣으면 첫인상이 구려져요, 사람이. 네. 그러지 않고 그냥 편하게 보세요. 그냥 직접 눈앞에서 벌어진 일들, 그 사람이 한 말, 행동, 그것만 보고 그냥 잠깐 그냥, 이런 사람이었군 하고 넘어가면 되는데 자꾸 거기다 대고 이제 점수를 매겨버리면 좆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연애 절대 못함. 근데 잠깐 타임. 예. 근데 그런 게 있어요. 저 20살 초반에 이제 딱 대학생 딱 입성 딱 했을 때, 고등학생 때도 그렇지만 이렇게 되게 짧게 만났다고 했잖아요. 그때 이제 한 달도 안 되는 기간들 만났는데, 그때는 그런 거 없었어요. 재고 따지고 없고, 아, 나한테 이렇게 고기를 사주네? 아이고, 내가 뭐 좋은가 보다. 한번 만나자고 하니까 만나야겠다. 결국에는 끝이 결국에 안 좋고 하다가, 이제 좀 고르고 골라서 만나봤더니, 되게 오래 갔네. 그 경험이 한 번 있으니까, 이게 사람이 이제 조금 그래도 몇 년 이렇게 하고 이렇게 헤어지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다음 연애는 그래도 사람이 나 실패하고 싶어서 연애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연애는 그래도 또 성공하고 싶다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고를 수밖에 없지 않나. 과거의 연애 덕분에 그쵸 과거의 연애 덕분에 어떤 기준이 생기고 이제 앞으로 이런 사람 만나고 싶다라고 하는 건 이해가 됩니다. 근데 그때의 나랑 그때의 상황이 앞으로 내가 만날 사람의 어떤 틀이 되면 안 돼요. 틀이 되면 안 돼. 그래도 헤어지면 이 감정이 안 좋은 거는 뭐 일주일 만난 사람이라도 에이 미안하다 약간 이렇게 되잖아요, 사람이. 그런 감정이 이렇게 미미하게 남는 게 싫어가지고. 그럼 이별 자체를 두려워하거나 이별 자체가 껄끄러운 사람인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그런 거. 그러니까 관계가 멀어짐에 대해서 뭔가 이게 불편하거나 껄끄럽거나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돼? 라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요? 혹시? 그래도 끊어낼 사람들은 끊기는 하는데 그래도 굳이 이제 약간의 감정 소모도 있어야 되나? 그런 생각 때문에 이기적인. 감정 노동이죠, 연애는. 연애는 감정 노동이긴 하죠. 근데 확실하게 끊어내지는 사람들의 특징은 내 기준에서 확실한 병신들일 뿐이에요. 애매한 병신들은 우리가 고민하거든요. 기회를 줘 말어. 이 새끼 저번에도 또 그랬는데. 하여튼 막상 또 다른 때는 괜찮은데 꼭 이때 이러네, 이 새끼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것만 빼면 진짜 좋은데 왜 이럴까 얘. 좀 안 그러면 안 되나? 그렇다고 내가 지금 얘한테 이거 하라 마라 할 것도 아니고 씨. 이 상태면은 본인이 정해야지. 그걸 왜 고민하고 있어? 어떡해. 그 기준도 또 하나 정해줘야지. 그 행동마저도 덮을 만한 어떤 착한 행동이 있든 다른 어떤 좋은 성격이 있든 그 덮여지면은 그냥 만나지는 거예요. 친구가 됐든 연애가 됐든. 근데 나랑 안 맞는 사람, 안 맞는 옷을 괜히 입고 있어봐야 뭐가 좋다고. 그걸 잘라내는 연습이 필요한 건데 그거 잘라내는 연습이 안 되었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일단 해동님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는데 본인이 과거에 만났던 사람을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한테 틀로 정해버리면 만날 사람이 너무 적어져요.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친구 달라, 부모 달라, 학교 달라, 학력이 달라, 이제 앞으로 다니고 있는 직장이 달라, 아니면 직장을 옮겼을 때 그 종류에 따라 또 달라요. 이 변수를 언제 다 통제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죠? 해덤님이 막 손가락질 딱 하면 이제 그 사람 직업이 바뀌어요? 와, 그러면 남자 맘대로 골라서 가져갈 수 있지. 손가락질 한 번에 막 직업이 바뀌어, 부모가 바뀌어, 친구가 바뀌어, 학력이 바뀌어 이러면은 와, 이거 대박이지. 근데 보통 그러진 못해요. 우리가 그것까지 통제를 할 수 없어요. 도움은 줄 수는 있어도. 이래라 저래라 막 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은 좀 더 새로운 사람일 가능성이 어쩔 수 없이 높아요. 취향은 비슷할 수는 있죠. 예를 들어서 뭐 그냥 뭐 곰상이 좋다, 개상이 좋다, 여우상이 좋다, 뭐 이런 거 발생할 수는 있겠죠. 뭐 성격이 그래도 좀 온화했으면 좋겠다. 좀 이제 잘 받아주는, 그러니까 접수를 잘하는 스타일이었으면 좋겠다라든가, 아니면 그냥 대놓고 웃긴 사람이라든가, 아니면 좀 묵묵하지만 자기 할 말 잘해주는 스타일이라든가, 이런 취향적인 건 있겠죠. 근데 그 과거에 연애했던 무언가 때문에 이제 앞으로 만날 사람들이 그렇게 돼버리면 힘들어요. 힘들어요. 그게. 알겠어요. 힘들어요. 그렇다고 해동님이 뭐 진짜 이 연애 시장에서 이제 진입을 했을 때 해동님이 막 인기가 아예 없는 스타일은 아니라 어차피 원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원하는 사람이 해동님이랑 안 맞을 뿐인 거지. 그런 것 뿐이지. 저도
옛날 연애했을 때 네. 가장 어렸을 때 연애했고 그때가 한 1000일 좀 넘었을 거예요. 네. 저는 걔랑 그러니까 제대로 된 연애가 처음이었거든요. 걔랑. 네. 저는 걔랑 결혼할 줄 알았어요. 네. 제가 할 수 있는 온갖 호구짓이라기보단 내가 원해서 했으니까 호구짓은 아닌데 도와줄 수 있는 거 다 도와줘 봤거든. 진짜. 그런데 그냥 갑자기 감정이 확 식었어요. 감정이 확 식어서 원인도 못 찾아. 원인을 지금도 몰라요. 나 그때 왜 감정이 확 식었지? 잘 만나고 잘 살다가 왜 그랬지? 이래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 다음에 만난 사람은 또 되게 건실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전에 만났던 애는 약간 뭔가 한량 같은 느낌이 있었거든. 그 다음 분은 되게 건실하게 살았지만 정신 건강이 썩 좋진 않았어요. 그게 좀 힘들었어요. 전 오히려 그분께서는 저한테 너무나 큰 인상을 줬던 게 제 인생 살면서 부모님도 그렇게 챙겨주지 않았던 생일을 엄청 극진하게 챙겨줬던 기억이 아직도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고맙고 감사해요. 생일에 내가 이런 대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를 그때 처음 알았어요. 이런 것처럼 그러니까 조금씩 좋은 것만 가져가면 되는데 그 기억을 통째로 들고 가면은 그렇다. 아무튼 해돔님은 요거 2개만 말씀드리면 끝인데 연애하는 게 걱정은 안 돼요. 네. 연애하라면 그냥 할 수 있어요. 근데 어쨌든 나한테 맞는 사람 만나고 싶잖아요. 그죠? 네. 근데 그러려면 지금 본인부터 문을 열어놔야 돼요. 네. 지금 철창으로 이렇게 해놓고 보이긴 보여. 심해덤이 좀 보이긴 보이는데 철창으로 해놔서 자세히는 못 보겠단 말이야. 약간 동물원 메타 돼버렸어요. 지금 어찌 보면. 그냥 문을 열어놓고 좀 이제 같이 얘기도 나누고 같이 놀러가기도 하고 막 이런 것들이 좀 반복해가면서 좀 해봐야 되는데 앞으로 계속 다양한 사람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어요. 제발. 연애하는 건 절대 걱정 안 돼요. 네. 알겠죠? 그리고 사람을 너무 질질 끌지 말고. 알겠죠? 네. 질질 끌지 말고 좀 느낌이 오면 찔러 보세요. 너 좀 괜찮은데, 좀 어떻게 좀 우리 좀 진지한 대화 좀 해볼까? 씨부래 하면서 그냥 술 한잔 땡겨, 딱 땡겨. 와, 그냥 대놓고 던지던가. 우리 어떤 사이임? 나 너 좋은 듯, 진짜? 그냥 이런 거 주고 받아보고 부끄러워요. 혹시 이런 말 하는 게? 네. 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지? 감정에 있어서는 좀 수동적인 사람이라서 친구 관계에서도 그렇고 나 좀 이게 좀 이런데 우리 어떻게 생각해? 뭐 이런 말들 절대 잘 못하겠어. 그럼 제가 그냥 멘트 하나를 드릴게요. 이게 차라리 저는 좋아요. 가장 중립적으로 쓸 수 있는 말이거든요. 나 너랑 같이 노는 게 제일 재밌거든? 다음에도 또 같이 놀고 싶어. 근데 이게 같이 놀고 싶어가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절대 다수와 함께 여행을 갔다 놀러 갔다 이게 아니라 단둘이 놀았을 때의 이야기예요. 다음을 기약하는 멘트잖아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함. 네. 오늘 하루 잘 논 건 아니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 다음에도 너 볼 거다. 보고 싶다. 연락하자. 라는 걸 남겨놓으시는 게 낫죠. 그럼 대답이 들려오겠죠? 나도 재밌어 라던가 어디 가고 싶은데 라던가 안 가본 데 있어? 라던가 뭐 좋아하니가 될 수도 있고 취향을 확인하는 다른 거일 수도 있고 먹는 거 노는 거 보는 거 그런 거 취향 또 한 번씩 또 확인해보고 나 이거 좋아하는데 이거 너랑 같이 가고 싶어. 갈래? 예를 들어서 식목원 같은 데를 안 가봤어요. 좀 루즈해서. 근데 그래도 난 너랑 있는 게 재밌으니까 내가 안 가본 식목원은 너랑 가고 싶다 라는 거. 이런 것들 한번 제안을 해보면 되죠. 막 괜히 막 진짜 뭐 혜정님이 어디까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막 그냥 대놓고 기시야 오늘부터 일을 하자. 들어온나? 일로 와. 이거는 아니라는 거지. 이건 아니잖아요. 네. 뭐 우리 어떤 사이야, 우리 무슨 사이야도 어쩌면 되게 돌직구긴 한데 그것도 사실 그냥 돌려 말하는 거긴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조금씩 던져봐야 돼요. 알겠죠? 네. 이게 참 해덕님이 네. 가지고 있는 걸 좀 잘 써먹었으면 좋겠어요. 제발. 네, 알겠습니다. 생긴 거는 써먹어야 돼요. 네? 알겠습니다. 네. 써먹어야 돼. 저도 이거 말빨 생긴 게 왜 그런지 알아요? 이게 안 되니까 이걸로 키운 거야. 능력치가 육각형이 아니라서 한 곳을 그냥 뾰족하게 만든 거라고. 그래서 선생님은 연애도 하시고. 당연히 도움이 되지. 남자는 말 잘하면 충분히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여자들도 어찌보면 비슷한 리액션을 보이는 게 이 사람 만났을 때 조금이라도 그 이빨 보이는 미소가 나오면서 깔깔깔 하면서 어깨를 한번 툭 칠 수 있는 순간이 나오면 그 다음이 있다고. 그 다음이. 그래도 이 사람 만났을 때는 그래도 재밌는 기억들이 있으니까 다음에 만나려고 할 때 다음에 연락받을 때 거부감까지 들진 않아요. 그래서 광대짓이라도 해보고 말이라도 재밌게 좀 해보려고 빵댕이 흔들고 리액션하고 기다리지 마세요. 움직여야 돼요. 기다리면 이제 나이 먹고 후회한다. 진짜로. 나 연애 안 할래. 혹시 개굴님 계세요? 좀 그냥 소개 좀 시켜주면 안 돼요, 이분?
같이 아는 그냥 같이 밥이라도 먹여봐 제발. 아니 뭐 사귀라는 말이 아니라 사겨라 뭐 썸을 타라 이게 아니라 그냥 남자들을 그냥 세상에 어떤 남자들이 있는지 좀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사람의 종류를 알아야 뭐 어쨌든 취향을 찾을 거 아니야. 괜히 막 웹툰 뭐 넷플릭스 유튜브에서 보이던 뭐 괜찮은 남자들 막 보살들 부처들 막 보면서 막 와 역시 남자는 저래야지 이러고 있으면 진짜 좆된다니까. 그러니까 현실에서 마주칠 수 있는 남자들이 어떤 사람들인지 하나 둘씩 보여주면서 이게 뭔가 알아야 된다니까. 직접 만났을 때 그 느낌을 느껴야 된단 말이지. 같이 밥 먹을 수 있는 자리 있으면 가서 낑겨서 맛있게 먹고 노세요.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자, 아무튼 준비된 질문은 끝났는데 혹시 설명 중에 궁금하거나 이해 안 되는 부분 있을까요? 아니요. 아니, 근데 저희가 이 타로를 보면서 계속 이렇게 토론 형식으로 해버려가지고 네. 조용히 넵 하다가 이제 나중에 이렇게 질문 이렇게 몰아서 물어본 게 아니고 계속 토론 형식으로 해버려서 질문을. 근데 원래 제가 타로 하는 거는 그냥 현실적인 이야기만 나와요. 네. 제가 괜히 막 전반적인 연애운이 궁금해요. 언제 어떤 연애를 할지 궁금해요. 자, 헤더마너는 8월 말쯤에 기가 막힌 남자가 하나 굴러 들어온다. 그 새끼 싹 감아가지고 연애로 꼬린해버리렴. 이런 식으로 절대 말을 안 해요, 저는. 그런 식으로 절대 말을 안 해. 그냥 연애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이야기를 하는 거지. 막 기간을 정하고 남자의 형태를 정하고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나 되게 무책임한 거야. 왜냐면 이 말 한마디도 뭐 엄청 영향력이 있진 않겠지만 괜히 무의식 속에 박힌단 말이에요. 해덤이도 괜히 기대할 수밖에 없단 말이야. 아, 그래도 8월달 말에는 뭔가 온댔는데 히히 이래버리면은 이거는 제가 책임질 수 있는 분야가 아니잖아요. 네. 내가 뭐 이제 박씨라도 하나 물어가지고 뭐 제비한테 물어가고 야 해덤이한테 던져 이게 되겠냐고. 안 되죠. 아무튼 그러면 마무리하면 되겠죠? 네. 감사합니다. 어떠셨나요, 근데? 타로를 시작으로 음. 고민 상담한 기분이긴 해요. 맞아요. 제가 원하는 그래가지고 목적이에요. 속이 맞아요. 그래요? 네, 원하는 목적이에요, 그게. 그러면 좀 제대로 잘 즐겼네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유, 아리가또네. 아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리 감사. 네, 아무튼 들으면서 너무 왜요? 들으면서 진짜 약간 좀 이건 안 돼? 싶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타로는 타로일 뿐 오해하지 말자. 네,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 것뿐이에요. 네. 아무튼 시청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다음에 또 궁금한 거 생기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 알겠죠? 네. 가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 네. 수고하셨습니다.